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장이 마감됐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7%대 하락 구간에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도 한 2%대 하락하면서 30만 원을 간당간당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매도 측, 그쵸? 이쪽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아직 안 풀리고 있어요.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가치, 자, 적정 가치는 우리가 매기는 걸까요? 내가 무언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되게 막 잘해, 그쵸? 어떤 계산법을 딱딱딱딱 적용해가지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 가격대가 지금이 적정 가치다, 아니면 또는 비싸다, 아니면 싸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허용하는 그 밸류에이션 수치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쵸?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할게요. 오늘 일단 7%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꽤 커졌어요. 그쵸? 근데 여기 시작 시점 42,000원대부터 쭉 보면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아직도 싸다. 고가 대비해서도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10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3조에서 한 4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 그 월요일부터 상승폭이 조금 나오면서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대략 한 30조 전후에서 등락이 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보면 29조 정도로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이게 어쨌든 위쪽에서 공매도가 눌리던, 그쵸? 아래쪽에서 모아가던, 이게 시장의 평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어차피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잘 나와야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의 특성상 어떻게 됩니까? 양극재, 전구체, 원자재, 이 위에는 배터리 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가 필요하고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자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포스코 그룹 기준에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원자재를 수급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구체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들고, 여기 포스코 퓨처엠에서 양극재까지 같이 만듭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양극재를 셀업체에 납품하는 형태죠. 자,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성 SDI에서 4조 정도 되는 규모를 계약을 했죠. 에코프로 BM 쪽으로. 자, 근데 에코프로 BM에 58만 원 갔을 때, 에코프로 기준에서 150만 원 갔을 때, 이때는 44조 원짜리 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44조 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이때부터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주가는 그냥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정보만 우리가 취합해서 가격을 체크하기만 하더라도요, 시장의 평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료가 나온 이후에는요, 기준치를 바꿔서 적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재료가 효용 가치가 없다,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면 월요일날 이런 갭 상승 구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갭이 메꿔지죠. 갭은 메꿔집니다. 근데 갭이 메꿔지는 과정에서 기관들이 공매도를 안 풀잖아요. 그러면 기관은 진짜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실적은 앞으로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22년도 기준에서 5조 3천억 매출, 그리고 이익 규모가 3,800억. 그럼 대략 이익률, 그쵸? 양극재에 대한 마진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6에서 7%, 많으면 8%까지도 갑니다. 요런 등락폭은 리튬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리튬 가격이 무한정 빠지지 않죠. 유가 같은 겁니다. 그쵸? 왜? 배터리 셀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을 의심한다? 그럼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평가를 내가 하지 말고 시장의 평가를 믿자. 그리고 시장의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 그게 고가 58만 원이었고,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이,
자, 45조입니다. 이때 당시에 거의 한 30조 대까지 에코프로가 올라갔으니까 둘을 합치면 70에서 80조 정도 되는 규모가 에코프로 그룹이 받아왔었던 시장의 평가인데, 아직까지 이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건 이 가격대는 오버슈팅 구간이 맞고, 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너무 빨리 올라와서 발생하는 조정이고,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매도 치는 거 인정. 근데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한 이 포지션을 안 푼다? 이 자체는 더 이상, 그쵸, 하락을 조장하는 것밖에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 포지션을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숏 포지션이라는 건 짧게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공매도, 매수, 공매도, 환매수, 공매도, 환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도 신규 공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신규 공매도가 막혀 있지만 시장 조성자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진행해서 LP를 활용해서 매도를 치고 있다는 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요 내용입니다. 그쵸? 실제 매매 비중은 낮아졌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자 보세요. 11월 6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정확하게 갈리죠. 계속 이 거래 비중에서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그쵸. 23만 원, 20만 원, 18만 원, 19만 원에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던 세력들이 신규 공매도를 못하고 있었지만, 여기 누적 공매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가폭이 과거처럼 그렇게 대폭 증가하진 않지만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못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풀고 있겠습니까? 아직 손실 중이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를 풀기 위해서는요, 수익으로 전환시키거나 담보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어떤 임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 테슬라를 10년 동안 공매도를 쳐서 파산한 미국의 짐 차노스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10조 원을 2,600억 남기고 손절한, 그렇죠? 그래서 헤지펀드가 폐쇄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이런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의 평가, 즉 에코프로 BM이 보는 시장의 평가가 오늘 끝나는 건 29조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많이 안 봅니다. 저는 50%만 딱 봅니다. 50%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장 평가치는 14조 5천억 정도 된다. 근데 지금 8조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 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적절한 구간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쵸? 이렇게 딱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거예요, 요거. 보세요. 신규 상장 이후에, 그쵸? 상승한 시점이 같아요. 이걸 보고 뭐 신규 상장주의 뭐 전성시대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든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상장 시점에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과정에서, 그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차익 매물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한 50%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구간에는요, 그쵸, 뭐가 있었어요? 당연히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흥행에 실패를 했고요.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20조 전후였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4만 3천 원 정도. 시가총액 따지면 3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맞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쵸, 하락폭이 먼저 나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시가 공략을 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12월 5일 있죠. 그쵸? 정확하게 제가 진행한, 그쵸,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12월 5일, 그쵸, 시장가 매수. 자, 보세요. 9시에 바로 나가죠. 9시 그냥 시가에 잡아버려라. 그쵸?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9% 상승 마감이 됐다.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그쵸?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갭은 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조만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반등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진 건 맞아요. 그리고 그 평가치는 에코프로 BM이 결정하게 될 거고요. 에코프로 BM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에 매수할지만 체크하면 되고,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신고가 그리고 가격에 대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두산 로보틱스를 잡는 과정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버전으로 제가 2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인데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줄 수 있죠. 그쵸?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이 눌리면서 좀 그 하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의 공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내용만 생각하면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기준치가 바뀌었습니다. 7월 달에 형성됐었던 58만 원 정도에 나왔었던 그 고가는 지금 나온 44조짜리 수주 공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럼 기준치를 바꿔야 돼요. 지금 기준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머티리얼즈의 기준치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건 전구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가격을 잡았을 때 내가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흔들릴 텐데,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하고 갈 수 있다.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내용, 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딱 받아가서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매매하면 됩니다. 응용할 필요 없고 동일하게 적용시키세요. 제가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면요, 주도주는 신고가 종목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월 그리고 1월 달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즉 주도주를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